왜지? 그냥 무시하시고 진행합시다. 빨리 나가야 돼. 이때. 자, 경우의 수. 정화는 못하다. 그러게 잠보. 다리 깨있잖아. 다리 깨있잖아. 여기는 막 특별한 공식이랑 이런 걸 생각하면 더 어려워. 그냥 어려워. 여기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지 쉬운 데야. 어렵게 생각하면 어차피 어렵게 생각해도 틀릴 거잖아. 근데 진짜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으면 쉽게 생각하는 게 더 낫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요거의 기본이 그러니까 하배 법칙하고 고배 법칙이 일단 기본이 있는데 요 두 가지로 푸는 거야. 일단 그래서 모든 문제도 나중에 보시면 꼭 하배 법칙하고 고배 법칙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경우의 수에 원래 이 단원에서 니네한테 뭘 가르치고 싶냐 하는 이제 단원 목표가 하나씩 세라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 니네 농가다를 하기 싫어서 그렇지 하나씩 세는 거를 이제 이 단원에서는 가르치고 싶어하는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수영도잖아. 수영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 개씩 해서 뭐가 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씩 세면서 규칙을 찾아가는 거라서 수열하고 되게 많이 연관되어 있는 단어냐. 그래서 여기 경우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물어봐. 그러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면서 규칙을 찾아도 똑같습니다. 수열 푸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IQ 테스트 같은 거라서 머리가 좋으면 짧게 풀고 좋으면 길게 푸는 거지. 못 푸는 거 아니야? 못 푸는 건 아니고 한 10개 구하라고 그러면 10개를 다 쓰면은 다 답은 나와. 여기서는 숙제를 못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 차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씩 세는 게 원래 기본인데 그게 이제 하배 법칙입니다. 근데 그런데 언제까지는 우리가 하나씩 세고 언제부터는 이제 이거를 조금 머리를 쓸 거냐라고 하면 그 이제 기준을 한 10개 이하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는 거야. 이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쓰는 거야. 이 단원의 목표는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10개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머리를 써서 조금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고배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를 들면 누구나 이거는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에 갔다가 그죠? 학원에 이렇게 왔다. 그럼 집에서 학교 가는 게 걸어가는 거, 자동차 타고 가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거. 그만큼의 거리는 안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 이 왜 세 가지야? 그걸 알아야 돼. 여기가 한 가지라서 한 가지 더하기 한 가지라서 세 가지인데 여기서 왜 더했죠? 동시에 그래, 그래서 이제 하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쓴 거야.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를 이제 가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이 길로 가면서 이 길로 갈 수 있느냐. 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뒀을 때 내가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지는 거야. 그럼 동시에 할 수 없으면 더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할 때는 고배 법칙을 쓸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세 가지고 학교에서 하고 노는 거 뭐 지하철 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오거나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학원으로 오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하면 원래는 한 개씩 세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조금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이제 고배 법칙이 되는 건데 A에서 B까지 가는 게 우리가 3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2가지라고 하면 이제 이 사건이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하면 이제 조금 간단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맨 처음에는 덧셈을 배워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묶음 2개를 더하면 6개가 되는 건데 이제 얘가 세 묶음짜리 곱하기 2 해서 6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고배 법칙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곱하기를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곱하기를 하면 이걸 하고 앞 사건을 결정을 해놔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3가지 곱하기 했으면 어디로 갔다라고 이렇게 하나를 정해 놓으라고 이미 여기로 해서 갔어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서 앞에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2가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습관만 잘 들이시면 이게 길어지면 어려운 문제고 짧아지면 쉬운 문제거든. 그러니까 어렵냐 쉽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습관을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의 문제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 놀이동산에 갔는데 푸른라이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남자 AB하고 여자 AB가 타는데 남녀가 쌍쌍이 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앉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이거 어차피 다 경우의 수인데 항상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경우의 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내가 이 안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그럼 내가 A야. 그치? 그럼 내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 그럼 내가 가서 먼저 앉아야지. 그러면 10가지 곱하기 했으니까 이제 여기 앉았다고 정해놓고 가라고 이렇게. 응? 앞 사건을 이제 결정을 해놓으라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안 나가도 상관없어. 곱하기는 얘가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이제 이게 교환 법칙이 되는 거니까 내 맘대로 이제 순서를 정해도 된다고. 그러면 얘가 갈까? 얘가 갈 수 있는 게 얘는 남자애니까 그지? 앉을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야? 8개야. 여기 오면 내가 욕할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8개를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게 8가지. 그래서 곱하기 했으니까 이렇게 가. 그죠? 그럼 이제 얘랑 얘잖아. 얘네 둘은 이제 안 치면 되지. 그게 200 하면 끝나는 거지. 네? 두 명 배워라면 200. 아니면 2 곱하기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리가 있으면 순서대로 하나씩 내 맘대로 보내면 되는 거고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보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순열이거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 곱하기를 하면 앞에 뭘 했다를 이제 정해놓는 걸 습관을 들여야 그 다음 거 계속 길어져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비슷한데 이런 걸 해보자. 극장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자리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그래, 나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사랑이 식지 않아서 붙어 앉고 싶어하고, 아빠랑 엄마. 아빠 엄마는 이제 붙어 앉아도 되고 좀 떨어져 앉아도 되고. 근데 얘가 애기니까 얘는 뒷줄에 앉을 거야. 엄마 아빠랑 이렇게.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앞줄에 앉을 거고 눈이 안 들으니까. 그죠? 근데 얘 꼬마의 앞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둘 중에 한 명이 앉으면 안 돼. 키가 크니까. 할아버지 앞에가 안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의 수는 이제 몇 가지냐를 이제 찾을 건데, 그럼 이제 제약 조건이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나야. 얘야, 얘. 그지?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막 안 되는 게 제일 많으니까. 그럼 얘가 여기에 앉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는 못 앉으니까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 그지? 네. 자, 그럼 이때가 하나, 둘, 세 개 자리를 고르고, 그러면 여기를 골랐어. 그럼 여기다 할아버지 할머니 앉히면 되는 거니까 2팩이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앉혔어. 자, 그럼 여기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와야 되지? 엄마 올래 아빠 올래 결정하는 게 두 가지. 그래서 아빠가 왔어. 그럼 엄마는 아무데나 가도 되죠? 세 가지. 그럼 이제 저기에 앉았을 때가 끝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얘가 여기에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는 이 자리는 못 앉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2 곱하기, 그럼 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둘이 앉히면 2팩이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앉혔으니까 끝났어. 자, 그러면 요 자리나 요 자리 둘 중에 하나에 적어도 하나에 엄마 아빠가 앉아야 돼. 둘 다 앉아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앉아도 되고, 그렇지? 자, 적어도 최소한 나오면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앉을 수 있잖아. 그럼 전체가 몇 가지예요? 12가지죠. 4가지, 3가지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여기도 안 앉고 여기도 안 앉는 걸 빼면 되잖아. 그러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빼시면 다 앉힌 거지. 근데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가운데 앉으면, 이렇게 앉으면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못 앉으니까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두 가지죠. 그래서 2 곱하기 여기 앉는다고 하면 이제 2팩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빠 엄마는 여기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에서 둘 다 안 앉는 거는 이제 양쪽에다만 이렇게 이제 앉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곱하기 2 할 게 없지.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짧아지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면 항상 앞에 뭐 했다를 이제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렇게 길어져도 똑같다고. 여기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고, 자리가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보내면 돼. 곱하기는 교환이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요런 걸 우리가 경로의 수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경로는 뭘 경로라고 하냐면 한 번 간 길은 또 가면 안 되는데, 교차되는 지점은 이 지점은 또 가도 가능한 게 이제 경로예요. 경로.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경로의 수가 몇 가지냐를 이제 살펴봅시다.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최단거리 말고 최단거리는 한 개밖에 없어. 최단거리는 한 개밖에 없어. 최단거리 말고 막 이렇게 가도 된다고. 이런 것도 된다고. 이렇게 가도 돼. 그럼 이거 몇 가지인가요? 예? 뭘 몰라. 여기 답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왜 똑같은 거지? 여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점으로 만들면 요 점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니까 여기가 될 거고, 요도 눌러서 점으로 만들면 눌러서 점으로 만들면 얘랑 얘가 남아있지.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랑 얘가 남아있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냥 똑같은 거야.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거야.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오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똑같은데. 경로를 물어보면 이렇게 눌러서 점을 만드시면 된다고. 똑같이. 알겠어? 그래서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 안에 내가 있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편지라면 내가 뭐 이게 원소에서 1이라면 어디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비슷한 거 했잖아. 뭐 전체 A 집합,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인데 이 안에 부분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 A랑 B는 같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구한다고 하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A, B, 전체 됐나요? 네. 그럼 이 안에다가 원소 1부터 10까지 애들을 막 넣으면 되잖아. 1이 갈 때가 몇 군데야? 내가 1이야. 그럼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죠? 네. 세 가지,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하니까 이제 3의 10승이 이제 전체네. 근데 여기서 A랑 B랑 같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A랑 B랑 똑같은 걸 빼면 되죠. 네? 그럼 1이 갈 때가 한 가지,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잖아, 그지? 네. 이게 이제 곱하기도 다 연속적으로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 요 부분집합의 개수도 전체에다가 부분집합을 이렇게 넣으면 1이 갈 수 있는 데가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지? 그래서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이렇게 쭉 해서 10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 그래서 2의 10승이잖아요. 들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제 그런 것들 일단 기본적인 게 앞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순열까지는 다 곱하기만 가지고 풀 건데 그러려면은 곱하기를 하고 나면 항상 앞에를 결정을 하고 가고 이게 몇 가지가 곱하기가 가능한가를 이제 생각을 하려면 자기가 그 안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점화식 이런 거 풀 때 수열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점화식 이런 거 풀 때 뭐 이런 점화식이 있어. 얘가 2 곱하기 1짜리하고 2 곱하기 2짜리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ncm 곱하기 2 뭐 이게 이제 세로고 얘가 가로 짜리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점화식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내가 맨 처음에 놓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쌓을 건데 맨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를 놔도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ncm를 쌓을 건데 맨 처음에 이걸 놓으면 위로 얼마만큼 남았어? n-1cm만큼 쌓으면 되잖아, 이 규칙대로. 그 다음에 처음에 얘를 이렇게 둬도 되는 거죠? 2 곱하기 2짜리를 이렇게 둬도 되잖아, 그지? 그럼 처음에 얘 두는 거랑 얘 두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더해야지. 그러면 2cm를 올렸으니까 요 위로 A n-2cm를 올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어? 얘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2cm를 만들 수도 있지.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쌓느냐, 이걸 쌓느냐, 얘네를 이렇게 놓느냐 세 가지가 있잖아. 이 세 가지는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요 위에가 얼마만큼이야? 이 n-2잖아. 이러면 정화식이 끝나는 거야. 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만 따지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 게 AN이 AN-1 더하기 2A의 n-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정화식은. 경우의 수가 수열하고 굉장히 많이 다 있어서 나중에 뭐 수열에서 우리가 막 시그마 이런 것도 여기 조합 이런 걸로 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자 129번 9페이지에 1번을 봅시다. 1번. 자 A, B, C, D 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 표를 잘 보시면 세 개의 주파수를 임의로 지정을 하는데 주파수는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똑같은 거 있으면 혼선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210보다 멀리 떨어진 거는 똑같은 주파수를 또 쓸 수 있대. 거리가 멀어서 혼선이 안 일어난대. 그래서 C, D에는 같은 주파수를 줘라. 그럼 C하고 D에 먼저 특별하게 같은 주파수를 주자. 그럼 주파수가 1번, 2번, 3번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곱하기 했으니까 여기다 1번을 이렇게 주고 시작을 하라. 곱하기를 하면 항상 앞에 걸 정해놓고 가라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해서 줍시다. A는 그럼 CD랑 얼마만큼 떨어져 있대? 120. C랑 120이니까 1번을 못 쓰지. 그러니까 얘는 2번, 3번을 이제 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그러면 곱하기 했으니까 이렇게 주고 시작을 하라고 항상. 됐나요? 그럼 이제 B는 CD랑 A랑 160이니까 2번 못 주고 뭐 C랑 200이니까 1번도 못 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3번밖에 줄 수가 없잖아. 한 가지. 그러면 남은 2는 A랑 280이니까 2번 줄 수 있고요. B랑 250이니까 3번 줄 수 있고 C랑 150이라서 1번은 못 주니까 여기다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면 항상 앞에 뭐 했다 이것만 잘 지켜나가면 순열까지는 공식 없이 쓸 수 있어. 그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봐. 4번하고 5번. 아니 유형 1이 오늘은 제일 어려워. 4, 5, 9. 세 개만 해봐. 4, 5, 9 세 개만. 세는 방법으로. 아직은 유형 1은 다 그냥 1색이라서 노가다. 유형 뭐 이제 좀 순열이나 가야 고교제 3회복들을 쓸 건데 10개 이하는 그냥 다 일일이 세는 거야. 조금 힘들어도. 근데 이제 세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셀 거냐 하는 거니까 4번 5번 9번. 그래서 이제 이 10개 이하는 세고 10개 넘어갈 때는 이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병 법칙을 쓰든가 대칭성을 이용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이제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점점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 기본은 항상 이 고병 법칙이거든. 그래서 고병 법칙을 곱하기를 하면 그냥 한 번에 쭉 할 생각하지 말고 곱하기하고 뭐 했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돼. 이거 암산하려고 하지마. 길어지니까. 그냥 곱하기하고 뭐 했다 이걸 그냥 습관처럼 들이면 쭉 늘어나도 나중에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왜 곱했지? 왜 더했지? 이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된다고. 오늘 17일이니 16일이니 17일이요. 한 명이 누구지? 권영? 권영? 장사준 자리를 만드는 데가 순열의 자리를 만드는데 그 순열까지는 P 이런 것도 쓰지 마. C부터 쓰는 거야. C 조합할 때만 기호를 쓰시는 거고 그 외 나머지는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고려니까 C지 C. 근데 왜 코리아로 바뀌는지는 아니. 왜요? 뭐가요? 원래는 우리가 고려잖아. 고려. 이건데 이렇게 바뀌었잖아. 아 일본이 재팬이 얘가 재팬이니까. 아. 재팬이잖아. 이게. 그 우리가 앞에 입장을 하니까 이런 거 바꾸는 거잖아. 뒤에. 와. 뭐 올림픽 이런 거 하면 그 알파벳 순서대로 들어야 돼. 웃기네요. 그러니까 우린 C만 써야 돼. C만. 아 여기 있어? 예. K를 P 이런 거 쓰면 이제 매운 아. 거가 되는 거야. 아니 여기 유형일이 하나씩 세는 거라서 제일 귀찮은데 4는 그냥 이렇게 잘 따져보면 되는 거지. 네 개만 노란색이 켜졌대. A, B, C를 포함한 나머지 4개만 했을 때 나머지 하나를 찾아라. 둘 다 들어오면 파란색,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빨강색, 아니 그러니까 그 노란색, 둘 다 안 들어오면 빨강색, 뭐 이런 거니까 그냥 경우를 따져보는 거야. 경우를. 얘가 들어왔다고 치면 여기는 안 들어와야 되잖아. 하나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들어오면 노란색이 많아지는 거고, 그지?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안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여기는 안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색깔이 파란색이라 괜찮은데 여기가 들어와서 4개네. 되네. 그래서 막 그냥 하나 해보면 되지. 이제 5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 2, 3, 4, 5, 6이 1, 2, 3, 4, 5, 6이 이렇게 일 때 그래서 내가 6등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럼 내가 5등이랑 싸우면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했으니까 결정을 해. 이겼어 졌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그럼 이겼어. 그럼 이겨서 올라가면 내가 5등이 됐으니까 얘랑 또 싸우겠죠. 그러면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했으니까 이제 결정을 해. 그러면 졌어. 그러면 이제 4등이 3등이랑 싸울 거니까 또 이기든지 지든지 결정을 해. 그럼 졌어. 3등이 2등이랑 하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결정을 해. 이겼어. 그럼 얘랑 할 거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히 해나가시면 된다고. 경우의 수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하나씩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6등이라면 내가 이겨서 5등이 됐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나가면 돼. 자 그러면 9번은 이제 세는 방법인데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999에 있는 3의 개수는 모두 몇 개냐?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많으니까 세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이제 줄여가면서 세도 돼. 그럼 한 자리일 때는 한 개죠. 그럼 이제 두 자리가 이렇게 되면 두 자리가 되면 몇 개야? 20개인데 이거는 금방 써봐도 금방 나오잖아. 왜냐면 이제 3, 13, 23, 33, 43, 53 해서 93이고 30, 31, 32, 33, 34 이렇게 쭉 해서 39까지니까 여기가 몇 개? 10개.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가 11개라고 생각하면 얘가 겹치니까 10개, 10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겹쳐지는 게 없게 세려면 얘를 이쪽에 3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3만 셀 거야. 그럼 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0도 올 수 있으니까 10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만 세면 10개래. 여기 있는 3만 세면 10개래. 그럼 이번에는 얘는 신경 안 쓰고 여기 있는 3만 셀 거야. 그러면 이쪽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10개지. 그러면 아까 33은 두 개를 센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셌으니까 안 겹쳤죠. 이쪽에 있는 요 앞에 있는 3만 센 거예요. 요 앞에 있는 3만, 요것만, 요 개수만 셌으면 겹쳐지는 게 없잖아. 그럼 겹쳐지는 게 없으면 뺄 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10개, 10개에서 20개.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세 자리가 돼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3만 셀 거야. 여기 올 게 몇 가지? 10가지. 여기도 10가지니까 여기 있는 3이 100개죠? 여기 있는 3도 100개죠? 여기 있는 3도 100개죠? 그래서 300개야. 겹쳐지면 교집합이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교집합이 없게 세버리면 안 빼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서 많으면 적은 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나가셔도 돼. 그럼 10번을 가지고 세봅시다. 자, 얘가 이제 3차원이 눈앞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세면 다 셀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세는 게 조금 힘들죠. 근데 얘가 뭘로 돼 있냐면 정오각형 12개하고 정육각형 20개를 붙여서 만들었대. 자, 그러면 깔끔한 들어가 있는 게 정오각형이 12개잖아. 그럼 여기 12개에다가 모서리가 5개씩 있으니까 60개. 정육각형은 20개인데 모서리가 6개씩 있으니까 120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없는 상태에서 따로따로 세면 180개인데
얘가 붙여져 있대잖아, 그치? 예. 이렇게. 그럼 우리가 요 선을 기준으로 세면 얘가 이쪽에서도 한번 세지고 이쪽에서도 한번 세졌으니까 이 선마다 두 번씩 세졌잖아, 두 번씩. 네. 그지? 그래서 지금 둘을 더하면 180개인데 하나의 선마다 두 번씩 세졌으니까 중복이 두 번씩 됐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서 중복되는 것만큼 이렇게 나눠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중복이 없게 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육면체에서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A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만드는 한 개밖에 없죠. 정삼각형 만들 수 있는 게, 그지? 얘는 근데 정육각형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요 점을 기준으로 한 개니까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다 하나씩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을 써서 그 개수 세는 걸 줄이는 거야. 고배법칙을 쓰거나 대칭을 쓰거나. 그래서 이게 총 8개, 8개. 한 꼭지점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그래서 13번이 다 셀 필요가 없는 거죠. 9가지를 다 셀 필요가 없는 거고, 구석탱이에서 하는 건 다 똑같지.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서 하는 것도 똑같고 정중앙에서 하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 총 3군데를 세면 돼야지 이걸 9개를 세는 게 아니라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세는 거니까 13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할 테니까는 13번만 하나 해봐. 세봐. 유형 1 지나면 이제 세는 거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뭐 고배법칙 쓸 거니까 유형 1만 좀 노가다서 이렇게 한 개씩 세. 좀 힘들어. 경우에서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물론 이제 간단하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문제도 많이 풀어서 이 고배법칙 한 다음에 앞에 걸 결정을 하니 뭐 이런 습관이라든지 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따지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여놔야 돼. 여기만 잘 돼 있으면 나중에 확률이랑 통계가 금방금방 할 수 있어서 니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데 과거는 1학년 경우의 수, 2학년 경우의 수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경우의 수야. 그냥 쭉 할 수 있어야 돼. 대칭성을 쓰면 줄어든다 그래서 대칭성을 쓰면 자, 그래서 1번, 3번, 7번, 9번이 똑같으니까 이 네 가지. 2번, 5번 뭐냐? 일단 뭐 2번, 4번, 6번, 8번이 똑같으니까 네 가지. 그다음에 5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되죠.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러면 2번에서 먼저 해볼게. 2번에서 해보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처음에 세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가면 이렇게 와야 되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가도 여기 못 가고, 그지? 이렇게 가도 여기 못 가고, 이렇게 가도 여기는 못 가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없네.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쪽도 안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을 어차피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를 못 가고, 그지? 이렇게 가도 뭐 못 가는 데가 생기니까 여기에서는 아예 없으니까 2번, 4번, 6번, 8번은 한 바퀴 돌 다 구경을 할 수가 없어. 그지? 자, 5번은 가운데 있는데 얘가 상하, 좌우 다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군데만 해가지고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 대칭이 될 때는 이렇게 고려법칙을 바로 쓰셔도 되고 안 될 때는 나눠야 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똑같지. 얘도 대칭이니까 바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곱하기 하면 결정한다 그랬어. 그럼 그 다음에는 내려가야 되고 쭉쭉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5에서 가는 건 8가지가 되겠죠. 5에서 출발해서 가는 건. 자, 그러면 이제 1379 중에서 가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 1에서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자 1에서 생각하면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두 가지인데 대칭이죠. 그래서 2 곱해도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이쪽에서는 일로 가는 거랑 일로 가는 거는 대칭이 아니지. 이제 나눠야 돼. 대칭이 아니니까 이때는 나눠야 돼. 자,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걸 먼저 해보자. 여기로 가면 여기까지는 오겠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는데 어차피 대칭이 아니니까 하나씩 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와도 되니까 이때가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지. 그래서 한 가지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지? 그래서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로 가는 거랑 여기로 가는 거랑 똑같아서 2를 곱했고, 이쪽으로 가는 거 했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 이제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어. 자, 그럼 이쪽 가는 거랑 이쪽 가는 거는 서로 대칭이 아니지. 왜냐면 여기서는 왔고 여기서는 아직 안 갔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되잖아. 가야 되고 가야 되고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2에다가 8이니까 40까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서도 대칭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면 된대.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합의 법칙하고 같이 하는 걸